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미국 현지에서 찾는 투자의 힌트 뉴욕 나우 정소람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미국 상장지수 펀드 ETF를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한동훈 글로벌X 아시아 전략 담당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네. 벌써 지금 이 코너를 한 지가 1년이고 저랑은 지금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지금 이 코너를 한 지 처음으로 좀 야외에 나왔어요. 네, 저희 지금 나와 있는 곳은 42번가 브라이언트 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그 미국 주식 나이트 리포트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 보셨을 공간인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좀 기분 전환도 할 겸 이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7월 동안의 ETF 흐름이 어땠는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방지법 통과되고 나서 클린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클린 에너지 관련 ETF의 트렌드도 좀 확실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나오시니까 좀 기분이 어떠세요? 맨날 이 시간에 맨날 일만 하고 있다가 네. 이 시간에 밖에 나오니까 맨하탄이 새삼 좋다는 걸 또 그렇죠.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말고는 이렇게 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참 부럽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는 또 이 투자의 흐름을 짚어봐야 되니까요.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달간, 그러니까 7월 기준이죠. 7월 한 달 동안 미국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만 아무튼 뭐 최근에는 베어마켓 랠리라고도 불리는 그런 일부 랠리의 흐름도 보였고요. 지수 자체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ETF 시장은 한 달 동안 어떤 흐름이 좀 보였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 3대 지수가 뭐 6월 달에 유가가 피크아웃을 치고 나면서 그때부터 조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10%, 9%, 12% 뭐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조금 이제 환호를 했던 시장이었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면 불마켓 시장이냐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막 가타부타 얘기가 많죠. 근데 그런 가운데 ETF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게 테이블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ETF 시장의 플로우만 본다면은 아직까지 그 시장 자체가 올라왔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ETF 시장의 순증 유입 강도를 봤을 때 1년 평균치 대비해서 전체의 지금 강도 자체가 막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 그래서 강도 자체가 원래는 뭐 한 0.8 정도가 평균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한 0.6 정도로 좀 낮죠. 네. 그런 가운데 미국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국 채권이라든지 주식 채권 쪽으로 자금들은 들어왔었고 특히 이제 원자재 쪽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원자재 쪽 ETF는 자금이 빠졌던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시장의 센티멘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레버리지랑 인버스의 자금 순입 강도인데 네. 봤을 때 인버스 같은 경우가 순입 강도가 상당히 셌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오르니까 빠질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베팅을 했는데 이 강도가 심지어 6월 달보다 더 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모르겠다. 약간 이런 그런 움직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채권 펀드 같은 경우도 흐름을 보니까 매수가 많았던 것 같고요. 미국 채권 그리고 글로벌 채권 관련 ETF 매수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결국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쳤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 덜 하겠네 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으면서 금리 자체가 미국채 10년물 금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볼 때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많이 보는데 그것이 3.5까지 거의 피크를 쳤다가 이제 7월 말에는 급격하게 다운이 되면서 2.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와 가격은 이제 역의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빠지면서 채권이 이제 조금 다시 뭐 센티멘트를 조금 얻어가면서 자금 유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분야별로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한 달간 수익률 상위 그리고 하위권에 랭크된 상품들은 어떤 게 있었고 또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자금 유입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환율 부분이거든요. 네. 커런시인데 이 ETF를 분석하는 이 소스가 ETF.com이라는 기관입니다. 네, ETF.com이요. ETF.com은 이제 뭐 언론사의 환경이죠. 네, 좋은 그런 비유해 이제 주신 것 같아요. 아주 이제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ETF.com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를 커런시로 분류합니다. 커런시 ETF.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라든지 관련된 ETF들이 커런시로 잡혀서 자금 유입이 좋았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시장이 이제 좀 회복을 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이제 회복세를 보였죠. 비트Q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 선물 ETF가 한 달 동안에 60% 가까이 올랐고요. 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BKCH라는 ETF는 ETF는 비트코인 선물은 아니고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에쿼티 ETF입니다. 그래서 주식형 ETF인데 61%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성과가 좋았었는데 이거 말고도 특이점은 뭐냐면은 결국은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통과가 되면서 결국은 그 관련된 클린 에너지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ETF들 성과가 막 30% 이상 좋았던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뒀지만 또 사실 작년 그렇죠. 1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맞습니다. 또 그쵸 손실을 내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네요. 특히 비트코인 관련 ETF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직도 한 52%, 57% 정도 마이너스이지만 지난 한 달간의 수익률은 굉장히 높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비트Q가 뭐 마이너스 52%니까 아직까지 100% 올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두 배를 네, 더 원금이 봐야 되죠. 네, 원금이 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지금 클린 에너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사실 이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최근에 미국에서 통과가 되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법안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클린 에너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번 법안에서 좀 특별히 주목해 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원은 쉽게 됐고 네. 이제 하원과 바이든이 서명은 이제 바로바로 이루어졌는데 상원에서 이게 되냐 마냐 이게 조금 그렇죠. 관건이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 통과되면서 이제 관련된 클린 에너지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솔직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바이든이 서명을 하고 나서 ETF.com을 포함해서 ETF 관련된 그런 소식지에서는 클린 에너지의 수혜가 누굴 것이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의 수혜가 누굴 것이냐를 들고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뭐 일단 내용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과연 맞는 표현인가에 대해서부터 조금 논란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인플레이션 방지가 맞냐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법안 자체의 오리진을 보면은 그 Build Back Better이라는 그러니까 그 BBB 원안을 통과를 못 시키고 이것을 이제 조금 이제 틀었던 거죠. 근데 이 틀었던 것인데 결국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이 조금 쉽지가 않죠. 그렇죠. 민주당이 좀 쉽지가 않고 뭐 538이라는 그런 그 포캐스트한 기관도 있고 그 외에 뭐 폴리티코 같은 데도 있고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하원은 이미 이제 리퍼블리칸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538 같은 경우는 데모크래시 조금 우세하다. 폴리티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퍼블리칸 우세하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BBB 원안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로 약간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죠. 논란이 아니라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은 뭐 우리 돈으로 거의 수십 조에 달하는 돈을 맞습니다. 이 에너지 부분에 쏟아붓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인플레 방지를 하냐 마냐를 떠나서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정말 뭐 그 인플레이션을 줄이냐,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 자리가 결국은 투자를 위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승자는 클린 에너지가 되겠죠. 네, 클린 에너지. 네.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가 지금 현재 보면 3,690억 달러로 만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400조에 달하는 돈을 네, 네.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그만큼 엄청난 규모죠. 네. 엄청난 규모를 이제 10년 동안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기대하는 바는 결국은 향후 10년 동안에 온실가스의 배출을 2005년보다도 40% 이상 감소를 시키겠다라는 네. 이런 상당히 굳건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클린 에너지 쪽에서 좀 저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사실 클린 에너지가 딱 클린 에너지라는 카테고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되게 세부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뭐 태양광도 있을 것이고 풍력도 있을 것이고 뭐 수소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사실 클린 에너지의 개념이 굉장히 큰데
사실 이번 법안으로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어떤 분야가 특별히 더 수혜를 많이 입을 것이냐, 네. 어디가 더 유망하실 거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클린 에너지에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번에 아주 크게 수혜를 줬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세액 공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공제. 세액 공제가 이제 뭐 PTC라고 하죠. Production Tax Credit 또는 이제 ITC에서 Investment Tax Credit 해서 생산세 공제, 투자세 공제 이 부분이 이제 원래 있던 원안에서 이러한 세액 공제 부분이 확대되거나 또는 이제 그 부분이 범위가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제 뭐 전기차 그리고 이제 뭐 풍력, 태양광 그리고 최근에 이 생산세 공제 부분에 포함돼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됐던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수소 네.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좀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이 법안 통과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ETF 쪽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들도 클린 에너지와 관련 있던 종목들은 상당히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이 클린 에너지 관련해서 각 분야 ETF가 최근에 자금이 많이 몰린 상품이 좀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런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 상품인지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가장 저희가 피부로 잘 와닿는 게 전기차 부분이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또 테슬라였고, 국민 주식이죠. 네, 국민 주식이죠. 거기다가 이제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포함해서 전기차 관련 테마들이 아주 좋았죠. 저는 좀 감동받았던 게, 감동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지만, 이제 신차 지원이 7,500불까지 세액 공제가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중고차 매니아거든요. 네네. 중고차를 사는 입장인데, 중고차도 4,000불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자체가 아주 좋았던 것 같고, 거기다가 기존에도 원래 이제 이런 세액 공제에 대한 혜택을 그 각 자동차 브랜드마다 네. 조선대 대수의 그 리미트 threshold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대까지만 그 감면을 주고 나머지 구매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주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없어지면서 전기차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아주 큰 호재였죠. 리튬 가격이 워낙 높아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전가를 이제 생산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 가격 전가를 고객들한테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진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세금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이것들 때문에 전기차 업체에서는 상당히 그 좋은 것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관련된 ETF로 봤을 때 리튬 마이닝, 뭐 2차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ETF로 이제 LIT라는 리튬 관련된 ETF가 상당히 자금이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BAT라고 BATT라고 하는 2차 전지 ETF도 다시 자금 유입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업스트림이랑 미드스트림 영역이 좀 강하다 보니까 리튬 마이닝이나 배터리 관련된 ETF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된 ETF로 해서 이제 DRIV라는 그 규모가 1등입니다. 전기차 ETF 규모 1등 ETF 쪽으로도 자금 유입이 좀 크게 있었죠. DRIV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전기차 테마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네. 그거 이외에도 이제 약간 브로드한 클린테크, 클린 에너지 관련된 그런 ETF들도 성과들이 좋고 자금 유입이 좋았었는데요. 가장 큰 ETF로는 이제 아이클린이라는 그 ETF가 있습니다. 아이클린 ETF는 클린 에너지 생산 업체에 조금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죠. 유틸리티 기업들이 비중이 조금 높은 특징이 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같은 클린 에너지인데 클린 테크, 그러니까 클린 기술주에 조금 주목하는 그런 ETF는 CTEC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약간 좀 브로드하게 클린 에너지에 투자하는 두 가지 ETF가 또 자금 흐름이 좋았었고요.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네, 태양광 ETF 같은 경우가 뭐 성과가 지금이야 8월달 지금 찍는 시점에서 8월달에 조금 주춤했지만 막 지난 한 달 동안에 막 40%, 50%까지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ETF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이제 TAN이라는 TAN이라는 이제 인베스코의 태양광 ETF가 성과가 좋았었고요. 그거 말고 이제 다른 ETF로는 이제 레이즈 광선이죠. 레이즈라고 해서 이제 이 태양광 ETF가 또 자금 흐름이 좀 좋았던 것이죠. 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일단 전기차 쪽, 사실은 이거 나오고 나서
전기차에 수혜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실제로는 못 받는 회사도 많을 것 같다라고 해서 뭐 포드의 CEO도 뭐 이야기를 하고 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ETF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 ETF는 한 달 동안 자금도 많이 들어왔고 흐름도 괜찮았고요. 또 태양광 쪽 분야가 특히 이번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아서 한 달 동안의 수익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 정말 뭐 세액공제라던가 이런 혜택이 있으면은 뭐 향후 10년간 또 이 혜택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고 뭐 투자자분들에게도 기대를 해보실 만한 포인트는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 동안 수익률이 너무 높았던 탓에 지금 클린 에너지를 투자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법안 수혜 기대로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클린 에너지 관련 ETF 들어가기에 큰 부담은 없을까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걸 결국은 이제 호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와서 그러니까 테마를 짧게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솔직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클린 에너지라는 이런 테마 자체가 결국 정책 호재로 갔던 것이 가장 크거든요. 정책 호재가 반영된 것이 이미 7월달 그때부터 반영이 돼서 성과가 이미 좋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다른 테마 섹터에서 뭐 이쪽으로 옮기겠다 하는 거라면은 조금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책으로 가는 법안은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 호흡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의 차원에서 분산 차원에서 장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하나는 넣으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운용하시는 포트폴리오는 따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장기로 운용하시는 포트에서는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 다양한 지금 에너지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기에 그래도 좀 밸류에이션이 괜찮다 싶은 파트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워낙 성장성도 좋고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려면은 정부와 기업과 소비자 이 세의 경제 주체가 다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모두가 받쳐주고 있죠. 거기다가 전기차가 미국에서의 페네트레이션 레이시 아직 5%밖에 안 됩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 뭐 태양광 풍력을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이게 좀 힘들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클린테크라든지 클린 에너지라든지 이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조금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아까 전에 한 개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건가요?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 때문에 피해를 볼 것이다. 뭐 그래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중국이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영향력이 큽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음극재,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거의 비중이 70~80%를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중국에 있는 그 배터리라든지 중국에 있는 부품들을 제외하고 만들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포드라든지 뭐 많은 기업들이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막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는 뭐 악재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겠느냐 싶겠지만 뭐 2023년, 24년도 지나가면서 미국 정부가 2024년도 뭐 말부터 3년도 말부터는 40% 이상 써라.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 뭐 50% 이상 써라. 이런 룰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러워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딱 봤을 때는 물론 지금 깜짝 놀랐겠죠. 하지만 이제 그냥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코멘트를 덧붙여 주셨고요. 사실 지금 클린 에너지 ETF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투자 경험이 없는데 특히 이 클린 에너지 관련 ETF 분야에서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점 그리고 좀 리스크로 감안해야 될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두 가지가 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결국은 정책입니다. 이 클린 에너지가 결국은 이제 크게 부스트가 되고 이제 다운되고 하는 것이 정책의 변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되고 나서 클린 에너지가 떴었고, 지금 IRA가 통과하고 나서 클린 에너지가 뜨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것이 정책이 이제는 돌이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로 가는 방향성 자체는 돌이킬 수는 없겠으나
속도 조절 측면에서는 네. 저희가 11월 중간 선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11월 중간 선거에서 결국은 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화당 이번에 다 반대했었고 안 좋은 상황인데 뭐 의회 구성 자체가 좀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정책의 변화가 큰 틀에선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속도 조절 측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클린 에너지가 이만큼의 호재로 시작했는데 네. 정책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다면은 이것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중간 선거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약간 인디렉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 관련된 산업은 결국은 매크로에 가장 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야심차게 저희가 투자를 시작을 하지만 경기 여건이 안 좋으면은 가장 먼저 접는 정책, 딜레이된 정책이 신사업 분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많이 경험해졌습니까? 2005년도에 과거에도 태양광이 시장이 한번 거꾸라지니까 이연되고 했던 게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매크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긴축이 얼마나 될 것이냐, 시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질 것이냐, 이것들을 저희가 조금 파악을 해야지 너무 당황하지 않고 네. 클린 에너지에 대해서 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된 클린 에너지이지만 이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정책 추진에 약간은 좀 속도 조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하지만 뭐 아무튼 이제 클린 에너지라는 거는 좀 바로 이제 후순위로 말씀하신 대로 좀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이제 각 국가가 지금 이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워낙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갈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린 에너지 ETF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을 듣고 좀 오늘 언급된 상품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좀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우리 ETF 시장을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한동환 이사님이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클린 에너지 관련 섹터를 특별히 좀 눈여겨서 오늘 살펴봤고요. 너무 쳐다봐서 네. 부끄럽네요. 아주. 네. 그래도 저희가 오늘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왔으니까요.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해주시고 또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달에는 또 제가 한이사님하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또 ETF 시장 더욱 알차게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정소람이었고요. 네, 한동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